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수요일까지 대장주 추격방 모집을 합니다. 와저 인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간 제한 이런 거 없고요. 계속 배우시면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강의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강하고 어떤 종목이 약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이 설명을 받으시면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몸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정찰병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있고 그 외에 좀 허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1등주가 있고 2등 3등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분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종목만 쫓아갈 수 있고 강한 종목만 쫓아갔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중 베팅도 할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현대차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차트를 보자고 하면 저는 이거는 중형주 코스닥 종목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움직임이 너무 가볍죠? 급등하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급락을 시켜버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SK 하이닉스 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외에 후발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이닉스 차트는 어때요? 우량주답게 깔끔한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DI 같은 이 후발주는 어때요? 약한 종목 아니에요? 이런 후발주들은 움직임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현대차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난 거고, 앞으로 현대차 종목은 어떻게 될지 제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제 원칙상으로는 현대차 종목을 지금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중형주예요, 코스닥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차트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윗꼬리 달면서 저항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쵸?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차트를 크게 보자고 하면 현대차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요. 60조가 넘는 종목을 이 가격까지 올렸다는 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형주, 소형주는 이런 차트 얼마든지 만들고 그냥 제자리로 내려보내서 다시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현대차라는 우량주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시 올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은 여기까지 만든 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개미를 털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끔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정말 운이 없거나 또는 약간 슬럼프에 빠지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요,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막 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종목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매가 나오면 사람들이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 멘탈이 깨지고 나서 다음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현대차를 이 위에서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건 팔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놀랍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상황상으로는 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떨 때 팔아야 되냐? 여기서요, 중요해요. 지금 신고가 라인 만들었죠. 이게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고점 자리를 다시 탈환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끌어내려와서 반등의 기미가 없이 30만 원을 깨면서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합쳐서 매물대가 엄청나게 빡세게 돼요. 그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발생하면 조금씩 매도하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력들이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허무하게 밑으로 내린다는 확률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좀 흔들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현대차는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왜 얘가 올라가냐? 우량주잖아요.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전제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의 그 호재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쵸? 관세 호재는 뭐예요? 앞으로 매출이 문제가 없을 것을 의미하는 거고, 차량 가격이 경쟁사 대비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기 매출이 늘어난다,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를 더 많이 산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게 되면 현대차는 SK 하이닉스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구글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협력 기사가 나왔어요. 로봇 섹터는 지금 어때요? 개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 섹터예요. 그래서 제가 로봇 섹터를 좀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왜냐면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됐기 때문에 투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미를 좀 털 때가 됐다.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누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현대차가 지금 로봇 섹터로 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섹터는 지금 약간 유행이 좀 지나는, 개미가 많이 들어와서 좀 세력들이
세력들이 얼마든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얻어 걸린 거죠. 그런데 전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진짜 로봇 회사는 현대차예요. 로봇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도 팔지만 로봇 회사로서 거듭나려는 그런 목표가 더 높아요. 그 목표치가 분명한 회사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진짜 로봇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사라진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매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로봇 발표했잖아요. 열심히 만들었던 거 드디어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다만 오늘은 뭐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개미들을 털어내는 날인데 세력들이 이 섹터를 통으로 관리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바이오 섹터를 통으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력들은 항상 섹터를 통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에 얻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재료가 사라지거나 매출이 빠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시적인 현상 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폭탄 투하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차가 어떻게 슈팅이 나왔다가 그쵸? 대처거래소에서부터 올랐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와버리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영망치형이라고 하나요? 차트 이름은. 이건 우량주에서 나올 수가 없는 차트예요. 근데 흐름이 현대차가 완전 그냥 중형주, 소형주 이런 느낌의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세력의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가 좋다고 계속 오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세력들을 항상 거기서 흔들고 속임수를 주고 못 가는 척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누가 다 봐도 좋아 보이는 회사인데 그런 걸 다 같이 매수하면 꼭 이 짓을 꼭 합니다. 이상한 짓을 꼭 해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죠. 본인들이 올리고 싶은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목표치가 됐잖아요. 그럼 차트를 진짜 이쁘게 만들어요. 흔들림 없이 누가 봐도 좋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열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본인들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그리고 슈퍼사이클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얘기는 좀 들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매출이 26년도에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올라가면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을 또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가는 게 좋아요. 이 많은 매물대를 끌고 또 내려오면 이걸 또 소화하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골치 아픈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현대차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 힘과 상승력이고 이 정도로 흔드는 거면 충분히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원래 많이 흔들고 많이 괴롭힐수록 더 수월하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 짓을 하면 오히려 골치 아프고 차라리 그냥 보내기 전에 이 짓 하는 게 나아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도 올라가기 전에 본격적인 랠리 가기 전에 별 이상한 막 차트 만들었어요. 그쵸?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딱 자리 잡으니까 많이 흔들지 않죠. 개미가 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때 제가 영상 엄청 많이 올렸죠. 개미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사정없이 막 빠따 때리면서 못 일어나게 그냥 막 종아리 때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털렸다 싶으니까 신용 안 들어온다 싶으니까 아주 아름답게 올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건 세력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투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미가 많이 들어왔냐 적절하게 들어왔냐 겁을 줬냐 겁을 안 줬냐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자, 아시겠죠? 주식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난이도가 좀 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자, 현대차의 저 폭탄을 맞으신 분들은 제가 좀 위로를 보내면서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